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스토킹 변호사의 시각에서 잠정조치 위반 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거나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피의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주거지 및 근무지 인근 접근 금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한 위반이 아닌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단순한 스토킹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 첫 번째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위반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성 부인 또는 약화 전략을 취하며 깊은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 제출은 기본적인 대응이지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이 담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직접 접촉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주 스토킹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분노 조절 교육 이수,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위반 경위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반이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 접촉인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한 접근인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계 기준으로 인한 접촉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성을 낮추는 주장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